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다들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까? 이제 9월도 이제 매매일이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네요.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차피 흘러간 시간들이니까 너무 집착을 하고 그러시진 마시고 또 새로운 날을 또 기대해야 되겠죠. 잘하신 분들이야 또 새로운 계획을 잡고 또 10월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개인적인 일로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영상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복귀는 오늘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복귀는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월요일날 또 새로 진행된 종목들 미션들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월요일날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포지션 체크부터 해 보겠습니다. 9월 28일이죠.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자, 월화 이틀 정도 이제 거래가 남았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연휴가 들어갈 텐데 이틀 동안에 뭐 큰 대박 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죠. 전체적인 마인드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본다는 마인드, 그리고 10월 달에 과연 9월 달 종목 중에서 10월 달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시장은 어떤 종목, 어떤 테마, 어떤 이슈 쪽으로 좀 반응을 내줄까를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시간이 더 좋겠죠. 그래서 남은 이틀 동안은 뭐 크게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짧게 각계 전투식으로 뭐 수익 주면 챙기고 크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배트를 짧게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시장에 조금 관심이 있을 만한 이슈들을 한번 골라보고,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 이틀 동안 볼 수 있는 기술적 재료들, 또 기술주들 이런 걸 좀 보고, 그리고 테마 형성이 될 만한 것들을 이슈주로 한번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월요일날 종목을, 공략 종목들을 짤 때는 될 수 있으면 섹터를 다양하게 짜고 주말에 도출된 이슈들을, 키워드를 도출로 시키고 뼈대를 잡아주고 그 뼈대에 살을 붙여주는 그런 주말 동안에 종목 도출을 하고 압축을 시켜서 월요일날 시장의 흐름을 보고 첫 매매를 시작한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은 이 간단한 것에는 많은 노하우가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기술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기술주들은 한 번은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 섹터는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KPM테크는 뭐 이번 달 9월 한 중순부터 좀 관심을 가졌나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힘이 좋았던 놈이니까 한번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루미 마이크로도 같이 봐줍시다. 일단은 새로운 달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종목들이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나간 급등주들은 결코 가볍게 버리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기술주 섹터는 이 정도만 봅시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은 월요일 화요일은 굳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싸울 거는 못 됩니다. KPM테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법 상승을 조금 키워줬다가 생각보단 큰 힘이 없죠. 몸이 무겁거든요.
몸이 무거운 애들은 이렇게 좀 팔팔팔 하지를 못합니다.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몸이 무거워서 좀 그 탈입니다만은 그래도 봐줘야 되겠죠. 상가락하고 하한가를 찍어줬습니다. 월요일날 한 번의 공략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스타일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굳이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기본적인 요령을 알고는 계실 겁니다. 일단 시가가 중요하겠죠. 시가에 형성되는 것에 따라서 공략 타점이나 공략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해왔습니다. 서둘지 마시고 정말 이 지점은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지점 줄 때까지는 차분하게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이제 변수가 있다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텔콤 같은 거는 한가를 들어갔지만은 시간에서는 3%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텔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KP하고는 오른 상승력이 폭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는 않고 올라가지는 않았죠. 한일진공 역시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시간에서 상가를 가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겁니다. 약간 우호적인 측면으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지금 이 하방의 기세는 몰아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예를 들면 시가가 얇게 나와서 바로 한번 급등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뭐 시가가 깊게 나와서 눌러주고 또 한번 급등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영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월말에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많이 해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항시 공부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서둘지 마시고 항시 천천히, 항시 서두면 집니다. 루미 마이크로는 서로가 재료가 틀린 종목입니다. 역시도 요령은 똑같습니다. 거의 22.5%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놈도 같이 봐줬는데 시간에서는 이놈은 플러스 5%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놈은 좀 애매하죠. 양봉으로 시가 형성이 될 텐데 양봉에서 바로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 눌림목을 기다려서 공략하냐는 여러분의 성격이나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좌지우지하지요. 그래서 애매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항시 3분할로 대응을 하면서 흐름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SCI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은 흐름을 좀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룸이나 SCI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는 플러스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참 어찌되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플러스로 올라가 있는 종목은 항시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날아가 버리면 그냥 보내주는 게 더 쏘기 편죠. 자기가 원하는 타점, 자기가 생각하는 흐름, 그것이 안 오면 손을 대지를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흐름, 그런 쪽에 왔어야만이 나는 비로소 칼을 뽑을 것이다 라는 아주 자기 스스로만의 기본적인 공략 마인드가 꼭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HLB 생명과학 봅시다. 근래에 급등세를 부드럽게 천천히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게 쉬고 있는 시기인데 이 지점은 한 번은 공략해야 될 시점이 왔으므로 한 번은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한 5%나 이리 꺼져 내려와 버리면 당분간은 조금 보지를 않아야 될 종목이지만은 만일에 월말에 조금 기치를 세워주면 다음 달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같이 봅시다. 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원도 여기 마찬가지. 여기 3만이라는 금액도 표시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계속 지지는 대주고 있습니다만은 두 종목은 같이 기술적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술주들은 KP나 루미, 평가, HLB, 진원생명 다들 힘이 좋고 브랜드가 있는 종목들이죠. 급등주 시장에서. 그래서 다루기를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본인이 해봤던 종목, 본인이 다뤄봤던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롭게 나오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참조합니다. 자, 다음은 이슈주를 좀 간단하게 볼 텐데요. 지금 대충 정리해 놓은 이슈주들이 거의 다 테마주 형식을 같이 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슈주와 테마주를 같이 합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볼 종목은 개별적으로 보되 합할 종목은 합해 가지고 이슈 테마주 섹터를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슈 테마주 섹터가 좀 많겠죠. 물론 줄이면 또 작아질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일단은 네오팩트를 한번 봅시다. 금요일날 시장에 가장 강한 모습으로 시장을 장악했던 1등주인데 좀 재료가 조금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여져 있죠. 전자약이라는 재료, 그리고 우울증 재료, 그리고 치매 재료,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자회사 Y브레인 의 효과인데요. 일단은 그날 네오팩트의 이런 모습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여 줬습니다. 그 말은 같이 테마로 움직일 공산이 큰데 문제는 네오팩트의 월요일날 모습이 중요합니다. 치매 관련주, 우울증 관련주가 같이 포함이 되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흐름이 잡혀져 버렸기 때문에 네오팩트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블루 같은 지금 그런 우울증을 우리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주말에 또 일본의 그 유명한 여자 배우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또 사망을 했지요. 그런 우리도 근래에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네오팩트는 관련주들을 한번 봐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오팩트는 상한가를 가 있으니까 Y브레인 관련주를 보죠. Y브레인 섹터로 가봅시다. Y브레인 섹터에는 일단 네오팩트가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유튜브에 보면 커뮤니티에 제가 매일 상한일전, 즉 내일 특징주와 이슈 재료를 정리한 도표를 매일같이 올려드립니다. 그걸 보시는 분이 뭐 있으실런가 모르겠는데 알람을 등록 안 해놓은 분들은 모르겠지요. 그래서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네오팩트와 같이 볼 종목들은 골프전, 같이 투자하는 회사들은 같이 보죠. 그날도 골프전은 같이 움직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솔본도 마찬가지고 환인제약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뭐 Y브레인 섹터는 일단은 네오팩트가 모습이 중요하겠죠. 얘가 뭐 버리버리하면 뭐 나머지 애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추종하는 대장주가 강해야 됩니다. 강하면 나머지 애들을 같이 짝짓기 매매를 해본다. 다음은 황교안 섹터 한번 봅시다. 정치주 섹터는 원래 명절 앞에는 한 번씩은 다 봐줘야 되거든요. 명절을 두고 한 15일 전이나 뭐 그달 초부터 본다든지 그러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재명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았습니다만은 시장의 힘은 따라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근래에 여러 말들이 많죠. 뭐 홍종욱 관련주도 그렇고 뭐 이렇게 나왔지만 철저하게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씨가 또 초선 의원과 만나서 나름대로 뭐 식사도 하고 뭔가 의사를 내비치듯 갔으니까 월요일날 한번 보죠. 관련주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관련주니까 뭐 한창 제지 같은 종목,
그리고 뭐 인트엠 다 이런 글자는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상한열전 내일 특징주 이슈 자료에 다 도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국일신동, 뭐 디젠스, 아세아텍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반응이 있으면 차례대로 제일 높은 놈을 먼저 공략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테마주로 공략을 할 때도 이렇게 대장주가 탁 표시가 나 있는 종목은 차례대로 순서가 잘 잡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습니다만 떠 있다가 유통이 잘 되고 있다가 죽은 테마가 다시 살아날 때는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뭐 대장주가 자리를 잡기는 잡습니다만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잡혀져 있는 대장주가 자리가 잡혀져 있는 테마와 또 새롭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테마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잘 봐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섹터 봅시다. 셀트리온 섹터는 따로 볼 건 없죠. 어차피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기 때문에 뭐 이놈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되겠죠. 단지 뭐 종목만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또 셀트리온도 봐야 될 것이고 셀트리온 이 합병 문제는 많은 소액 주주들이 원했던 어떤 하나의 흐름이기도 한데 예전에 한번 그런 어떤 뭐 호재성 발언이 나와가지고 좀 한번 급등을 하고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묻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일단은 뭐 좀 그렇게 산뜻한 재료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셀트리온 제약을 보고 또 모르죠. 시장은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또 시기가 좀 약간 적절하죠.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더 큰 흐름을 보고 합병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전체적인 덩치를 키우겠다는 뜻이겠죠. 그 외에 그 속 내에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이유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같이 봐주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 같이 상한가를 못 들어갔다는 것은 셀트리온 제약 하나만 상한가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흑사병 관련주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하한 바이러스가 장거리하게 되면 지금은 굉장히 예전보다는 더욱더 민감하고 조심스럽고 좀 두려운 눈길로 보죠. 물론 이 흑사병 관련주는 몇 번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또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한 섹터입니다만은 그래도 또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면 바이러스는 확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번져나갈지 그건 정말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봐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흑사병 관련주도 한번 챙겨 놓아야 됩니다. 뭐 우정바이오, 신풍제약 같은 종목, 그리고 국제약품, 삼성제약, 그리고 뭐 우리 흔히 뭐 삼총사, 뭐 이글베, 체시스 뭐 이런 애들부터 해서 또 그런 전통적인 애들. 그리고 보고 튀는 놈만 한 놈만 이런 놈은 보면 되죠. 아까도 말했죠. 요령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대장주가 탁 표시가 나 있고 쫓아가는 이런 게 아니면 그때의 시가 흐름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흑사병은 중국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 미국에서 내먹는 아메마라는 그게 또 발생이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름을 짓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말 그대로 막 내먹는 아메바라고 제가 이름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좀 상태가 심각한 모양인데요. 공급되는 식수를 통해서 저게 이제 번져 나와가지고 어린 애들,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의 뇌를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가지고
거의 지금 그 미국 어디입니까? 그 주를 잘 모르겠는데 거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했는데 일단 먼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또 모른단 말이죠. 요즘엔 다 글로벌 시대니까 남의 나라라고 할 건 없겠죠. 일단 물에 관련되고 어차피 필터가 필요한다면 그러면 수출이 관련주는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웰크라운 한택 특별하게 탁 나타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시노펙스 그리고 뉴보텍 그 외에 뭐 웹스나 와토스 이런 애들 같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움직여주면 가장 먼저 달려간 놈을 지금은 이런 애들은 1등주로 해야 되죠. 1등주로 해야 되죠. 환경 섹터나 그리고 흑사병 섹터, 뭐 내무는 섹터 뭐 이런 거는 1등주로 해야 되겠죠. 2등, 3등주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개별주입니다만은 경영권 분쟁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계속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말이 자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지금 좀 더 본격적으로 일이 또 커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하고 같이 놓는 것은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뭐 당장 월요일날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반응이 일어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잠재적으로 놓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봐주시고 그리고 펜엔터가 무전걸리락이죠. 무전걸리락 관심 넣게 보십시오. 이유는 이 종목도 이낙연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앞이니까 혹시나 한번 보자는 겁니다. 혹시나 그래서 뭐 환경 관련주 볼 것이 아니고 또 이재명 관련주도 사실은 봐줘야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시기가 늦어서 뭐 저도 이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또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뭐 봐줘야 되겠죠. 그 외에 보면 뭐 두산솔루스, 롯데정밀, 뭐 롯데 쪽이 뭐 인수주로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뭐 쌍용양해 같은 것은 쓰레기 대상 같은 뭐 대랑 같은 것은 시멘트가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나오고 있고, 한진칼, 한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 회장이 지금 대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심각하게 흘러가지 않겠나. 뭐 이런 것도 있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파운드리 업체 SIMC입니까? 뭐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까지 지금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반도체 전쟁 쪽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일이 벌어지겠죠. 뭐 그런 것도 또 뭐 관심 종목으로 이슈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시장에는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기술적으로 봐야 될 종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매에 임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겠습니까? 항시 포지션. 아무리 시장이 무엇이 많고 뭐 날아갈 듯이 뭐가 있고 또 이런 이슈 테마주들은 반응이 없으면 멍텅구려야 된다고 했죠. 시장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슈 같은 애들은 그냥 멍텅구리 그렇게 놀다가 하루가 끝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반응이 있는 섹터가 있거든요. 그 섹터에만 집중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말입니다. 그리고 월말에 이제 새로운 또 한 달이 또 넘어가야 될 것이고
또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그 남은 이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매매를 해가지고 큰 뭔 일을 벌일 것이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을 가심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점을 조금 잘 관심 있게 보시고 월요일 매매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수들의 경우의 수들을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복되는 패턴은 조금 연습을 천천히 해도 됩니다. 잘 안 하던 거, 잘 안 하던 것을 한 주라도 사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해야 전체적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배울 수 있는 운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 피지 마시고 또 혼자서 주말에 앉아서 한두 시간 정도는 2시간 정도 투자해서 뉴스 같은 것도 검색하고 종목도 더 줄시키고 거기서 또 뼈대도 뽑고 거기다 살을 붙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적어도 주식을 하면서 급등주 트레이딩을 하면서 적어도 시장에서 그래도 밥을 먹고 살려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신의 노력과 열정만큼 반드시 보답은 돌아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9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주말이라 다들 잘 쉬고 계실 텐데요. 이제 월요일 날 또 시장 흐름에 동참을 해봐야 되겠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배트를 짧게 잡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추적해 본다는 마인드로 월요일, 화요일 시장은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잘 쉬시고 내일 시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